골드벨트는 모든 파이터들이 탐내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서로 다른 스타일의 두 남자, 영광으로 그들은 조금 점수를 얻어야 한다. 블루사이드 선수들을 환영합시다. 우크라이나에서 보헤단 빨간 쪽 플레이어는 중국 출신입니다. 러시아 눈썹 전설 63명의 공작들이 승진했다. 황금 벨트 보유자 장청용. (21세) 키 168cm, 15경기 10승의 전적을 가진 우크라이나 출신 선수들. 보헤단 키 177cm, 26경기 23승, 84KO, 63kg 금벨트 홀더 장청용. 우리 경기의 심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홍타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MA 레전드 세계 격투 챔피언십을 계속 시청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은 63kg 금벨트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띠의 소유자는 붉은 장청용입니다. 그의 상대는 우크라이나 출신이다. 란팡 보헤단, 동감독 장청용. 이 선수 아주 익숙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의 형 장춘이가 그들 둘이었어요. 모두 어릴 때부터 무에타이를 연습해왔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 무에타이에서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장청용은 막 18살이 되었다. 지금은 63kg 클래스입니다. MA 전설 금띠 보유자 장청용을 보면 현재 방어적이고 역방 홀딩 자세입니다. 상대인 블루팀은 정규 선수였다. 장청용은 항상 태국에서 수련해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술은 무에타이의 전형적인 기술입니다. 우크라이나 선수 보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싱부터 팔걸이까지, 그리고 그의 발놀림 면에서 복싱 훈련 실력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장청용은 방금 백업 플랜을 세웠다. 아주 빠르다. 갑작스러운 공격이 아무런 예고 없이 다가왔다. 보단이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장청용의 것만큼 좋지 않다. 장청용은 여러 개별 동작을 수행했다. 이건 반격이다. 강한 주먹, 보우다는 공격. 그녀는 계속 몸을 떨리는 동작을 했어요. 장청용의 직선 주먹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뒷다리를 한번 휘두르는 동작. 공격 템포 측면에서 보다는 여전히 공격을 시도하며 역할을 하려 했다. 정말 공격적인 전술이네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중거리와 근거리에서 일부 기술을 연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코트 중앙에서 보냈다. 상대적으로 장청용이 로프에 더 가깝다. 그 다음 거리를 만들기 위해 단일 직선 움직임을 만들어 보세요.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대체로 직선수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리 기술도 많이 뛰어나다. 따라서 공격거리를 적절한 위치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청용이 점차 물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장청용의 두 번째 손은 직선으로 전달되었다. 그리고 정말 힘들어요. 강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측 모두 몸에 타격을 입히지 않았다. 주먹술. 보우다는 권투 실력이 있지만, 하지만 그의 주먹은 여전히 몸통을 제대로 맞히지 않는다.
1라운드가 종료되었다. 1라운드에서는 양측 모두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아니었다. 대부분은 상황을 시험하는 듯했다.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는 비교적 적은 기술 성과를 전술적 이해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네, 백업 플랜. 분명히 보단에 턱을 맞췄다. 상자와 연결된 부위입니다.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되었다. 장청룡은 어때? 아직도 뒷다리 미들 스윕킥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단 본인을 공격하라. 연속 직선 펀치와 프론트 스윕이 결합된 동작. 이번 라운드는 분명 장청룡의 것이었어요. 공격 템포가 크게 빨라졌다. 빈도가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공격 방식은 어떨까요? 그래도 좀 더 직관적입니다. 우리는 보단의 모든 움직임을 본다. 특히 그의 킥 기술이 강력할 때 더욱 그렇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 하지만 더 일관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네. 이 펀치와 킥 조합에 대해 더 자주 사용될 것입니다. 장청룡은 한 번에 히트하는 기록이 꽤 많다. 빠르고 강력해. 장청룡, 무에타이 파이터로서 주먹술의 공격을 마주할 때 그는 팔을 굽히거나 허리를 굽히는 등 방어 동작을 사용했다. 이런 모습은 무에타이 파이터들 사이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장청룡의 어깨끈을 봐. 아주 꽉 끼어 있어. 위치도 꽤 높아요. 이건 배를 때리는 공격이야. 중앙을 쓸어. 연속 백핸드 플러스 미들 스윕. 이들은 합동 공격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 그 후 장청룡의 중거리 스윕이 이 공격에서 매우 좋은 역할을 했다. 효과. 이 시점에서 양측 모두 신체 건강이 어느 정도 저하되었고 장청룡의 모든 움직임은 매우 단단했다. 이로 인해 상대에게 큰 압박이 가해집니다. 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장청룡 같은 선수들은 훈련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보단이 이런 위치전에서 그와 싸운다면 주먹과 발차기로 싸우면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네, 좋아. 다시 연속 2번 직선으로 펀치. 다시 한번 중심 스윕이었다. 로우 스윕. 중앙에서 스위핑 킥, 장청룡의 뒷다리 킥. 실제로 보우단은 그에게 주어졌다. 그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또 한 번의 중간 구간 스윕킥, 스캔 중간을 쓸고 나서 보단의 낮은 반격에 직면하며 그의 무릎 들어 올린 방어는 매우 시기적절했다. 장청룡은 여전히 거리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강한 존재감을 가진 위치에 스스로를 끌어당기세요. 보단과의 연속 콤비네이션 펀치. 하지만 모든 공격은 장청룡의 방어에 집중되었다. 좋아. 또 한 번 중국 스캔. 좋아. 경기 2라운드 끝났어. 이번 라운드에서는 양측 모두 공격과 방어 빈도를 크게 높였다. 게다가 장청룡의 중거리 킥이 보단에게 큰 압박을 가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복해서 명중했다. 이것이 보우단의 반격이다. 그는 맞췄다. 하지만 그 효과는 특별히 강하지 않습니다.
좋아. 세 번째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결정적인 경기다. 좋아. 장청룡은 여전히 왼발차기로 쓸어버린다. 보우단이 공격하기 전에 그들은 항상 테스트 대회에서 첫 손으로 낮은 스윕을 했어요. 네, 이와 아래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3차원 공세입니다. 보단 전체적인 기술적 스타일은 어떤가요? 여전히 공격의 초점을 권투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다리가 휩쓸려 나가는 모습을 봐. 매번 실제 노력은 그리 강하지 않았다. 장청룡은 막 오른손 무릎으로 반격을 시도했다. 상대가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몸에 틈이 생겼다. 또 한 번의 중간 구간 스윕킥. 또 다른 보우단은 장청룡을 무릎들어 올려 방어하며 반격했다.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장청룡의 스윕킥 퀄리티를 봐. 보우단의 스윕킥보다 훨씬 더 높은 퀄리티다. 중앙에서 스윕핑킥. 장청룡의 쓸어내린 발차기를 봐.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동작 같았다. 그리고 스윕 후에도 자신의 머리 방어가 매우 단단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스윕과 킥 후에 알게 된 것이다. 보다는 분명히 책임을 질 거야. 그는 즉시 주먹 기술로 반격을 개시했다. 방금 보단도 장청룡을 몰아붙이려 했어. 두 사람은 중거리 복싱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내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장청룡이 쓸어내는 킥을 날렸다. 그 순간 쓸어버린 킥 블록 후 그의 몸은 버텼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후퇴했다. 좋아. 앞뒤손. 또 한 번의 중간 구간 스윕킥. 3라운드에서 보우단이 장청룡에게 펀치타를 날리는 장을 볼 수 있었다. 신체 부위에 물리적 충격을 더했습니다. 일부 기술적인 동작은 몸훅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좌우 직선 펀치와 스윕킥. 하지만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보우단이 장청룡을 상대로 경기 중반에서 왼발차기를 쓸어 넣은 것이 분명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저 버텨내는 수밖에 없다. 장청룡이 한 걸음씩 하지만 후퇴 중에는 공격의 무게가 컸다. 조금 덜 아니었으면, 네, 또 다른 스윕킥. 지금 이 순간 나는 상상한다. 이 두 팔을 가진 보우단. 그들이 견디는 압박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들은 효과를 포함해 장청룡의 쓸어내린 킥, 보단의 팔에 부딪히는 소리, 정말 시끄러웠어요. 방금 보단이 스쳐 지나갔다. 장청룡의 높은 스윕, 그 다음 신체 부위를 진행하세요. 몇 가지 펀치 기법, 다시 한번 중심 스윕이었다. 직선 인터셉션, 스윕핑킥. 이 시점에서 세 경기 후반부가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보우단의 복싱 기술을 조합한 부분, 난 아직 장청룡에게 약간의 관심이 있어. 그런 압박감이 좀 있죠. 물리적 타격도 포함해. 이 공격을 위해 이 훅을 턱에 걸어주세요. 아직도 꽤 명확해. 하지만 장청룡의 어깨끈은 여전히 꽤 꽉 조여있다. 세 번의 펀치를 적중시키는 것도 어렵다. 세 번이나 네 번 펀치, 즉 그들은 싸울 수 있다. 많은 이들이 팔을 맞췄다. 최대 한 방 정도가 가능하다. 그는 틈을 찾아 침입했다. 네, 그리고 장청룡의 굽힌 방어에 팔로 맞섰다. 항상 몇 가지 후크가 있어요. 가능하다면 장청룡을 물리칠 수 있었다. 네, 그리고 종종 이런 순간에 부부가 함께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불해야 할 것은 두 번의 강력한 발차기를 맞고, 그래야 가까이서 복싱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이네요. 최종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제 심판의 판정을 발표합니다. 1번 심판이 30대 29로 승리했다. 2번 심판이 30대 28로 승리했다. 판사 3호, 30세에서 27세까지입니다. 최종 결과, 레드팽이 승리한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청룡.